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최근에 세계 경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탈달러인데요. 특히 이제 중국이 중심이 돼서 탈달러 행보들을 이제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우디와 원유를 위안화로 뭐 결제하겠다.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헤드라인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마치 인제 달러가 곧 없어질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달러 패권이 위협을 받아서 위안화가 인제 달러를 대체하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은 식의 인제 헤드라인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이면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제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탈달러라고 인제 검색을 하면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왜 무역을 달러로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탈달러 인제 러시가 인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우디, 뭐 브라질, 이제 브릭스 이런 애들이 전부 조인을 해서 "달러에 대항을 한다."라는 식의 인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냐? 물론 예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을 하고 미국이 인제 러시아 자산을 동결을 했죠. 미국이나 인제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대국 일종의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이제 서방 동맹 국가들, 이런 나라들도 인제 충격에 빠뜨린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좀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인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탈달러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보이는 어떤 행보들,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요. 사우디와 인제 중국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 이런 식의 인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랑스 회사, 이제 천연가스 회사와 또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더라라고 인제 또 기사가 나오고,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같은 이제 신흥국들이 가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브라질과 또 중국은 굉장히 또 긴밀하게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도 인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주요 언론이나 특히 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브레튼 우즈라고 해서 이게 인제 1, 2가 있습니다. 지금 인제 2인 거죠. 브레튼 우즈 2가 뭐냐면 이제 1970 년대에 이제 원유를 달러로 결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달러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시대가 인제 '종말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인제 중국이 급부상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인제 레이 달리오죠. 중국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런 내러티브들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 달러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러티브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달러 인덱스, 인제 DXY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작년 중반쯤에 피크를 찍고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 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 달러가 인제 또 휴지 조각이 된다. 인제 달러가 결국에는 인제 탈달러로 인해서 수요가 없어지고 위안화가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인제 내러티브가 달러가 떨어지면서 더 힘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인제 미국이 결국에는 그러면 물러나고 중국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이제 페트로 위안 스토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는 원유와 그다음에 달러가 연동이 돼 있는 거고, 그게 인제 위안으로 대체가 되는 게 이제 페트로 위안 스토리인데, 얼핏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러티브긴 하거든요. 인제 미국도 할 만큼 했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급부상을 하고 있네. 이제 GDP도 굉장히 높고 또 내수도 탄탄하네.' 이러면서 인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다음에 뭐 1대1 로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또 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미국을 대체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듣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영화로 치면 마치 이런 거죠. "야, 맨날 할리우드 영화 나오는데 이거 정말 지겹다. 스토리 좀 참신한 거. 그래, 이런 좋은 영화가 성공을 할 거다."라면서 이런 신생 스토리,
인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결국에는 인제 실상을 보면 할리우드 영화가 아직도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인제 이 흥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 흥행을 만드는 어떤 구조적인 서포트들이 인제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인제 뭐 극장 수도 중요하고, 또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느냐, 또 배우 인지도, 그죠? 인제 배우를 누구를 섭외하냐, 이런 것들이 인제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스토리가 좋다고 해서 단순히 '성공할 거다.'라는 거는 쪼끔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게 인제 페트로비안 스토리가 인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좋은데 결국에는 흥행에 참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에 가깝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또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이유를 인제 쪼끔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말 '달러가 무너질 거냐.'라고 했을 때, 인제 달러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를 보면 인제 푸틴, 그다음에 시진핑, 룰라, 이런 애들이 인제 미국을 비난을 하면서 "달러가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인제 앞장서서 탈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언론은 걔네들이 하는 얘기를 인제 적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인제 기사에 실으면 이제 헤드라인 보면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탈달러 내러티브를 누가 강하게 밀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그렇게 일단은 어렵지는 않고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달러가 무너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제 희망사항을 굉장히 마치 실현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케이, 희망사항은 그렇다 치고 정말 그러면 '달러가 무너질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좀 아주 인제 포괄적인 문제인데, 달러가 언젠가 무너지냐? 그러면 그거는 예스죠. 그거는 인제 "메이비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고,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이미 수없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인제 기축통화라고 소위 말하는 이런 화폐들은 항상 이제 흥망성쇠를 겪어왔기 때문에 달러도 인제 그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근데 인제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나오는 헤드라인들만 보면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마치 위안화로 모든 게 바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사우디가 마치 내일이라도 인제 원유를 달러에서 위안화로 바꾸겠다, 이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인제 기사를 보면 뭐 빈살만 이런 애들이랑 뭐 시진핑이랑 가서 인제 이렇게 악수하고 있고 인제 MOU 같은 거 체결하고 이러면 '아 정말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달러가 인제 대체가 되는 게 언제냐고 하면 그거는 이번 세대가 아닐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달러를 패싱을 하면 그 결과가 모두가 죽는 아주 비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비효율적인 선택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중국이 원유를 앞으로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인제 쇼핑을 가면 아이폰이 뭐 있고, 예를 들면 옷 쇼핑을 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쇼핑을 하면 이제 원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쇼핑을 하면 이제 달러로 돼 있고. 근데 인제 지금 전 세계 무역은 전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싱, 그러니까 인제 태그를 봤을 때 가격이 달러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결제도 달러로 하죠, 지금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프라이싱은 달러로 그대로 하고 근데 결제를 할 때는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 이런 뜻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인제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지금 원유 가격이 뭐 배럴당 뭐 70불 뭐 6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거는 인제 70달러 라는 거고 당연히 이제 달러로 프라이싱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사우디와 중국이 거래를 할 때 70 불, 그러니까 달러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위안화로 바꿔서 결제를 하겠다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위안화를 주고 사우디는 달러 대신에 인제 그 인제 리알을 교환을 하는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중국이 줄 때는 인제 위안화로 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사우디와 뭐 예를 들면은 중국과 또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사우디는 리알을 주게 되는 이런 식의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규모가 커져 가지고 정말로 달러를 패싱을 하고 이제 각 나라들이 서로의 화폐를 교환을 한다고 한번 쳐 볼게요. 이제 브릭스 중국 뭐 러시아, 브라질 이런 애들이 지금 제일 불만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일단은 통화를 서로 교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중국은 이제 유안과 예를 들면은 사우디 리알을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위안과 루피, 인도 화폐를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리알과 루피를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안 루블과 또 위안이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루블과 브라질 레알을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인제 서로 자기네 화폐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물물 교환의 사실상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된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 가정을 하면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극도의 혼란 상태와 인제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무너지게 되는 붕괴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어느 한 국가가 독점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원유를 봐도 일단 처음에 기름을 뽑는 거는 물론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갔지만 이거를 실제 산업에서 쓰기 위해서는 정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제 기술은 세계 최고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미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져와서 정제를 해서 그거를 다시 받아 가지고 산업에 써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뭐 업스트림 뭐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통화가 계속 바뀌죠. 그러면 인제 그 스텝이 인제 프로세스마다 계속해서 통화가 서로 교환이 다른 인제 화폐를 교환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달러로 통일이 돼 있다가 갑자기 위안과 리알을 거래했다가 또 리알과 또 루피를 거래를 하고 루피를 받아서 다시 이거를 또 뭐 레알로 거래를 하고 약간 이런 식의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사실 통일이 됐던 이유는 그 달러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거를 탈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굉장히 비효율이 심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연 인제 달러 패싱이 그러면 정말로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에게는 이득만 있고 유럽과 미국에게는 아주 피해만 있느냐. 잘 따져 보면요. 오히려 이 소위 말하는 브릭스 국가들이 피해가 막심하게 큽니다. 이런 신흥국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인제 weaponization 하고 있죠. "탈달러를 해서 우리의 입지를 좀 확고히 하겠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지고 유럽을 인제 옥죄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 독점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유럽이 인제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가스를 잠그니까 인플레나 이런 걸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은 중국, 러시아 뭐 브릭스 국가들이 만약에 "우리가 수출 안 하겠다. 이거 너네한테 안 팔겠다." 이랬을 때는 엄청나게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인풋을 전부 이런 나라들한테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 보죠. 그러면은 안 판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뭘 먹고 사냐 이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의 경제 모델 자체가 원자재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경제를 돌리는 그런 모델인데 그럼 브릭스도 먹고 살려면 원자재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팔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 원자재의 최대 소비국들이 인제 미국과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야 그러면 중국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국은 이거를 뭐 어느 정도 받아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인제 원자재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이 "원자재 우리가 다 사 줄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 세계 그 원자재 수출을 다 받아줄 정도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물 교환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브릭스가 수출하는 막대한 원자재 양을 중국이 전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중국이 이거를 다 받아준다고 치죠. 그러면 중국이 원유나 이런 걸 받아서 뭘 할까요? 얘네들 공장 돌리겠죠. 중국은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입니다. 중국의 내수는
미국과 유럽에 비교해서 턱없이 낮고 내수만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그럼 공장 돌려서 물건 열심히 만들어서 이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당연히 미국과 유럽은 안 사겠죠. 그러면 이걸 누가 사냐? 중국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수출을 누가 받아줄까? 과연 이 브릭스 국가들이 중국의 이 어마어마한 수출 양을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당연히 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계 최대 소비국인 이제 미국, 유럽, 일본을 제외하면 브릭스의 이제 내수 경제라는 거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출을 감당을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야, 우리가 탈달러 해가지고 우리끼리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브릭스가 원자재를 중국이 다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얘네도 그 기존의 경제를 유지하거나 더 발전을 시키려면 결국에는 미국, 유럽, 일본한테 원자재를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유럽, 일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야, 그러면 중국과 관계 끊어라. 우리가 그럼 사줄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와해가 되는 탈달러라는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성을 했던 이 조직이 와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달러를 하게 되면 미국, 유럽도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브릭스도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서로한테 아주 피해가 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탈달러를 하게 되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냐면 이 달러가 왜 기축통화가 됐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는 언론에선 이렇게 말하죠. 야, 1970년대 이제 브레튼 우즈가 본격적으로 됐는데 그때 이제 5일 달러, 이제 달러와 원유가 손을 잡으면서 미국의 이제 패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미국이 어느 순간 사우디와 손을 잡고 야, 너네 오늘부터 달러를 써라. 앞으로 5일에는 모두 달러를 붙이겠다. 그래서 너네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해라라고 강제를 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페트로달러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선언의 의미이지 이것이 마치 이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 2라는 거는 이제 1970년대에 원유와 달러를 연동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상 원래 이렇게 하고 있던 거를 어떤 수면 밖으로 끄집어내서 선언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거지. 실제로 달러를 그러면 전에는 안 쓰고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달러는 이미 1950년대부터 십수년간 아주 촘촘하게 구축이 돼 있었고요. 이게 그 달러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인제 이미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미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인제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강제로 쓰라고 해서 써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장에서는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었고 그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미국이 강제해서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달러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왜 달러를 쓰냐? 전 세계에 달러 네트워크가 워낙에 잘 촘촘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높죠. 왜냐하면 어딜 가도 달러는 다 받고 달러를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위안화는 안 받는 데도 많고 그런 식으로 이런 불편함이 존재를 하는데 달러는 그런 일이 없죠. 전 세계에 이미 구석구석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도 높고 안정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또 화폐를 다른 화폐로 바꿔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A에서 B로 간다고 쳤을 때 직통으로 가는 게 있는데 굳이 이거를 환승을 여러 번을 해가면서 가는 게 맞는 거냐. 강남에서 신논현까지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2호선 갔다가 9호선 갔다가 그다음에 뭐 거기도 환승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가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채택이 이미
됐었던 거지 미국이 강제로 해서 "너네 써라."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제 유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제가 유로달러 시스템은 이제 2 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뱅킹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리고 달러를 이해하는 핵심이 이 유로달러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도 인제 공부를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인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2 부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달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쓰여지고 있었고 유지가 되고 있었고 또 확산이 되고 있었고 그 결과가 인제 대부분의 채무 왜냐하면 인제 서로 거래를 하다 보면 현금 거래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용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채무가 빚이 전부 달러로 돼 있었던 거고 파생 상품 인제 금융 상품도 전부 달러 기반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탈달러라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 우리가 탈달러 할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달러 안 쓴다." 이거니까 결국에는 "달러 빚을 안 갚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빚 안 갚고 파산을 할게." 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야 그러면 만약에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 안 쓰고 파산하면 미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빚이 달러라고 해서 미국한테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거래를 할 때 달러를 쓰기 때문에 서로한테 진 빚이 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기름을 사올 때 원유를 인제 오펙이나 뭐 이런 데서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거래는 달러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펙 사우디가 "나 오늘부로 인제 달러 안 쓸 거야. 그래서 빚 안 갚을래."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인제 달러 안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한마디로 세가 되는 뭐 예상 밖의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라고 하면 당연히 다 미국이겠지.' 생각을 하는데요. 달러는 미국에서 쓰는 것보다 미국 밖에서 쓰는 게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8달러가 왜 예를 들면은 하기 어려운지 이거를 컨셉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정리를 좀 하면 이 탈달러를 했을 때 서로 좋지가 않은데 근데 굳이 인제 나눠 가지고 생각하면 피해가 큰 쪽은 이제 브릭스 이 원자재 수출 인제 국가 인제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인제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서 달러가 너무 싫어서 달러한테 불만이 많아서 달러를 안 쓰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유럽도 당연히 피해가 크죠. 지금 뭐 유럽 계속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미국은 근데 쪼끔 예외입니다. 미국은 원자재 수출 국가예요, 미국도. 그래서 뭐 일부 원자재는 수입을 하지만 특히 인제 셰일가스 같은 인제 원유 최대 생산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원유를 생산해서 바로 쓸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정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미국으로 와야 돼요. 미국은 피해가 덜하다. 근데 유럽은 피해가 상당하다. 그치만 그 피해는 중국, 러시아 신흥국 그 자신들도 결국에는 옥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인제 언론의 탈달러 내러티브는 당연히 실체가 없는 그런 어떤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면 이제 탈달러가 내일부로 될 것 같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러면 "왜 얘네들이 탈달러를 자꾸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요. 달러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달러를 써도 되는데 얘네들이 달러에 불만인 이유는 내가 달러를 써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그게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50년 넘게. 근데 얘네들이 항상 불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 불만이 커지게 되는 거고 그게 인제 누적이 됐던 건데 70 년대부터 탈달러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근데 인제 중간중간에 또 한동안은 없었어요. 그게 근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불만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히려 8달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제 달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중국이 위안화로 예를 들면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이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인 거 알지만 그래도 달러가 없으니까
위안화로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얘기만 들으면 미친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전 세계에 달러가 풀린 게 얼만데 달러가 부족하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2부 이제 2 부에서 인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 그 탈달러 내러티브의 인제 실체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봤고 다음에는 인제 그 좀 더 깊은 인제 실제 인제 달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거래가 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